네, 뉴욕 증시는 10년물 국채금리가 4%를 넘어간 상황에서도 간만에 3대 지수 모두 상승 마감했습니다. 오늘 분석 조현 기자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 기자, 오늘 상승세 같은 경우는 연준 위원의 발언 덕분이다 이렇게 봐도 되겠죠? 그렇습니다. 애틀랜타 연은 총재인 라파엘 보스틱 총재가 3월 금리 인상폭을 50bp가 아닌 25bp를 지지한다는 발언이 시장을 끌어올렸습니다. 그러니까 보스틱 총재는 3월 금리 인상폭을 묻는 언론 질문에 지표가 결정을 이끌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도 느리고 꾸준한 인상이 적절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3월 같은 경우, 그러니까 지금 당장은 0.25%포인트 인상이 매우 확고하다 이렇게 말을 했고요. 다만 25bp씩 장기간 인상하는 것은 가능하다. 그러니까 더 최종 금리에 대해서는 좀 열어둔 것이죠. 그리고 사실 이제 3월 빅스텝 에 대한 가능성도 시장에서는 크다고 보지는 않고 있습니다. 시카고 상품거래소 페드와치를 보면 50bp 인상 확률은 27%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보스틱 총재도 전날에 이 애틀랜타 여는 사이트에 기고문을 올렸는데 최종 금리 수준은 5에서 5.25% 그리고 2024년까지 이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 이런 입장을 낸 바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최근에 매파 인사들이 제시하는 또 최종 금리 수치에 비해서는 훨씬 비둘기적인 발언이었습니다. 근데 이 애틀랜타 보스틱 총재가 올해 투표권이 있는 분인가요? 아니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자신의 의견을 좀 더 명확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투표권이 주어진 위원들은 좀 발언을 조심하는 모습인데요. 올해 투표권을 갖게 된 닐 카시카리 미니애폴리스 여는 총재는 3월 FOMC에서 25bp와 50bp 모두 가능하다라고 이렇게 가능성을 열어두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한 것이 25bp냐 50bp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점도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러니까 지난 12월 점도표를 보면 최종 금리 수준 5에서 5.25%로 제시되고 있죠. 근데 이 부분이 더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시사한 바고요. 실제로 카시카리 총재 같은 경우는 5.4% 그러니까 5.25에서 5.5%를 지지하는 쪽입니다. 그리고 시카고 여는 총재로 1월에 취임한 오스탄 굴스비 총재가 경제 지표는 지연돼서 도착하는 뉴스다. 그러면서 연준이 시장 반응에 너무 의존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실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굴스비 총재는 취임하고 처음 하는 연설이었죠? 그렇습니다. 굴스비 총재가 사실 연준 부의장 차기 후보로 거론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이 소식이 나온 다음에 여성이나 라틴계를 지명하라 이런 좀 주장들이 일면서 후보군에서는 끝내 제외된 것으로 알려지고요. 굴스비 총재가 이제 앞으로 연준 내에서 주요 인물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만 이번에는 금리나 통화 정책 관련 발언은 하지 않았습니다. 원래는 매파 성향으로 알려져 있고요. 그리고 또 한 명의 투표권을 가진 연준 이사 크리스토퍼 윌러가 좀 강력 발언에 나섰습니다. 윌러 이사하면은 블러드 총재 그리고 메스터 총재와 함께 매파 중에 매파로 꼽히는데요. 역시나 금리 추가 인상을 좀 가능성을 열어뒀습니다. 이달 인플레이션과 노동시장 데이터 완화 조짐이 안 보인다면 금리를 더 올려야 한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결국에는 이달에 나오는 지표에 따라서 50bp 인상도 가능하다. 이렇게 시사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경기 지표가 어떻게 나오느냐가 관건인데요. 이날 수잔 콜린스 보스턴 여는 총재 역시 추가적인 인상은 데이터에 달려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현지 시간 3일 그러니까 우리 시간으로는 내일 새벽에 로리 로건 댈러스 여는 총재 연설이 있습니다. 로건 총재 역시 투표권자여서 시장이 주목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이런 연준 위원들 발언 따라서 주식시장이 좀 롤러코스터 장세를 펼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러니까 금리 인상 폭과 최종 금리에 대한 불확실성 같은 경우는 시장에 계속해서 잔존할 걸로 보입니다. 자, 그리고 오늘 또 한 가지 이슈 짚어봐야겠습니다. 10년물 국채 금리가 4%를 넘어선 상황입니다. 장단기 금리차 역전 현상이 이렇게 오래 지속되는 게 이례적이라면서요? 그렇습니다. 12월 점도표보다는 최종 금리가 더 높아질 가능성이 열리면서 금리 기대치가 계속 재조정되고 있죠. 그래서 월가에서도 추가적인 국채 금리 상승을 점치고 있습니다.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이 4.035%로 11월 이후 처음으로 4% 선을 넘어섰는데요. 그리고 또 이제 10년대 최고 수준이 4.2에서 4.2%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도 충분히 넘길 수 있다라고 복수의 IB에서 보고 있습니다. 장단기 금리 역전폭도 한번 볼까요? 오늘은 이제 81bp로 끝이 났는데 최근 역전폭이 마이너스 89%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는 이제 1981년 이후에 최대치인데요. 아무래도 장단기 금리 역전 현상은 지난해 7월 이후에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래서 마이클 슈마우 웰스파고 거시전략 책임자는 가까운 시일 내에 10년물 국채금리가 4.2%까지 오를 수 있다 이렇게 봤고요. 또 내셔널 얼라이언스 증권의 국채 채권회들을 맡고 있는 앤드류 브레너 역시 채권 금리 상승이 끝나지 않았다. 그래서 이에 따라서 S&P 500 지수가 3,800선 아래까지 좀 붕괴될 수 있다. 이런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그리고 또 스파우팅락 에셋 매니지먼트의 리스 윌리엄스 수석 전략가도 경제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10년물 금리가 4% 이상을 장기간 유지할 수 있다고는 보지 않는다면서 올해가 갈수록 실업률 증가와 또 미국 경기 침체 그림자가 짙어질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네, 뉴욕 증시 상황 체크해봤습니다. 고베스트 조연 기자였습니다.